자, 지난번 거 잠깐만 보면서 저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기가 아이템이라는 애가 있었고요. 여기 보면 아이템 이미지라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아이템에 몇 개의 사진을 붙일 거냐 이런 거 고민해야 되겠죠. 아이템 하나에 상품 하나에 사진은 보통 한 개 붙이나요? 아니면 여러 개가 붙겠죠, 그죠? N 개가 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개를 관리를 할 겁니다. 따라서 그리고 요 아이템에 따라서 뭐예요? 이미지가 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아이템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여기에 포린 키로 이렇게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관계를 이렇게 걸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1일 거고 이쪽이 매니가 되는 이런 상태예요. 이쪽이 원이고 여기가 매니에요. 원 투 매니 상태고 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매니 투 원 관계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는 요거 가지고 관리하지만 요쪽에서 얘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다 우리 리스트 만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양방향 연관관계를 할 때는 그렇게 저희가 처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저희가 요런 엔티티를 하나 넣었고요. 아이템 이미지를 관리하는 엔티티를 넣었어요. 거기 봤더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요. 여기 봤더니 여기 뭐 업데이트 뭐 아이템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지까지 등록하는 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서 봤더니 이걸로 보는 게 더 낫겠죠. 여기 봤더니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요거에 이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 다음 파트는 이제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엔티티하고 DTO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처리를 이제 해줘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저희가 이 DTO라는 애는 보통 어디요? 웹페이지에 갔을 때 처리하려고 하는 애고요. 엔티티라는 애는 어떻게 해요? DB 갈 때 처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뭘 해요? 변환해주는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굉장히 기계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기계적인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번에 우리 멤버에서 잠깐 보시면 멤버에서 이렇게 멤버 DTO가 들어오고 우리 멤버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온 DTO에서 어떻게 해요? 이름 꺼내서 여기 멤버에다가 세팅해주고 뭐 이런 식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꺼내온 거 넣어주고 꺼내온 거 넣어주고 거의 그 필드명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굉장히 단순한 그런 작업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작업을 조금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쓸 거예요. 여기 보면 모델 매퍼라고 해서 요걸 해서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의 필드의 이름과 자료형이 같으면 getter setter를 통해서 값을 바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를 저희가 하나 갖다 붙일 거예요. 여기 봤더니 모델 매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야 되죠. 자, 그래서 저희 여기 웹브라우저에 가서요. 여기 우리 메이븐 부르는 데 가서 여기다가 모델 매퍼 라고 하면 요런 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org 모델 매퍼의 모델 매퍼 치고 들어갔더니 여기 지금 봤더니 제일 최신 버전이 3.10 버전이네요. 그죠? 3.1.0 버전이니까 요걸로 저희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긁어서요. 저희 이쪽에 와서 저희의 표현 파일에 와서요. 여기 디펜던시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그리고 모양 예쁘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DTO였던 애를 어떻게 해요? NTT로 서로 간에 바꿔주는 일을 할 거예요. 그죠?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넣어주고 싶은데 화살표를 넣으면 얘 때문에 이제 끊기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DTO가 NTT 사이에 이제 교환하는 일을 얘가 도와줄 겁니다. 자,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깔끔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이븐 업데이트까지 한번 해주시면 깔끔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준비를 해 놓고요. 자, 저희는 이제 DTO 작업을 할 거예요. 자, DTO 작업을 할 거라서 여기 아이템에 가셔서요. 아이템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 뉴 패키지. 그래서 .dto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저희는 일단 아이템 이미지 DTO라는 애를 먼저 만들 거예요. 아이템 이미지 DTO를 만들 건데 오른쪽 버튼 뉴 클래스. 이름은 아이템 이미지 DTO. 자, 요거는 뭐 하는 애라고요? 저쪽에 웹상에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 가지고 오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근데 아마 결국엔 여기에 있는 얘랑 거의 매핑이 되는 애겠죠? 그죠? 얘랑 거의 매핑이 되는 애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있는 엔티티에 있는 얘네들 지금 보면 아이디부터 해가지고요. 쭉 그 yes, no 처리하는 부분까지를 그대로 긁고 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요. 요 DTO로 가요. DTO에 가서 여기에다 여러분이 이렇게 샥 갖다 붙일 거예요. 물론 뭐 좀 예쁘게 잘 떨어뜨려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뭐 하는 건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이디고 얘는 이미지의 이름이고 얘는 오리지널한 이름이고 얘는 이미지 경로 그리고 얘는 대표 이미지로 보일 거냐 말 거냐 요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우리 좀 전에 그 모델 매퍼 하나 붙였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해서 스태틱으로 모델 매퍼라고 하는 애를 하나 요렇게 매퍼라고 하는 애를 안 올라오네요. 예. 모델 매퍼라는 애를 이렇게 하나 갖다 붙일 거예요. 모델 매퍼를 붙일 거고요. 모델 매퍼라는 이름을 줄 거고 new 모델 매퍼라고 해서 모델 매퍼를 이렇게 갖다 붙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 얘를 변환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환할 거냐면 여기다 public이라고 넣을 거고요. static 그리고 아이템 이미지 DTO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저희가 할 일은. 근데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 오브라는 메소드 이름을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엔티티를 던져 놓으면 그죠? 아이템 이미지라고 하는 엔티티를 하나 적어 놓으면 아니 이게 자동으로 안 지금 보면 자동으로 이름이 붙으면 좋은데 안 붙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있는 요 클래스가 아직 제대로 로딩이 안 된 거거든요. 자, 먼저 이렇게 임포트 하나 걸어 주시고 가볍게 변수 하나 적어 주시면 얘가 이제 추천해 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이미지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코딩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할 일은 우리가 뭐예요? 엔티티 받으면 요걸 DTO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 엔티티에서 get 한 다음에 이쪽에다 set 해서 넣었거든요. get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return이라고 할 거고요. 모델 매퍼라고 하는 애를 쓸 건데 맵을 하나 걸 거예요. 매핑을 하나 걸 거예요. 근데 이 매핑을 할 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앞쪽에는 소스를 넣고요. 뒤쪽에는 목적하는 놈의 타입을 적으래요. 목적하는 놈의 타입을 적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앞쪽에는 뭐예요? 가지고 오래 아이템 이미지를 들고 올 거고요. 뒤쪽에는 내가 변환하려고 하는 애가 누구예요? 요거죠? 아이템 이미지 DTO. 그러니까 아이템 이미지 DTO라고 하는 애의 타입을 적으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클래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뭐래요? 이쪽에 있는 걸 다 불러다 저쪽에다가 다 세팅을 해줘요. 물론 당연히 우린 뭐가 있어야 돼요? 얘네들 사이에 이 DTO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DTO도 이렇게 갔을 때 요 위에 이거 하면 무조건 에러 떴어요. 왜요? 여기 뭐가 없어요? 게터 세터 없죠 지금. 그러면 에러 떠요 이거. 아니 일단 에러 뜨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와서 볼까요? 어쩌면 좀 이따 에러 뜰 거예요 이거. 자, 근데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게. 아, 이러면 에러가 뜨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아이템 이미지도 가서 보시면 얘는 게터 세터가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불러오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마
저거 처리하다가 이제 좀 있다 보면 에러가 뜰 건데 그때 뭐예요? 아, 저거 무조건 쟤 때문에겠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미 알고 이거를 놓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에러가 안 뜨게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다 어떻게 해요? getter라고 넣을 거고요. setter라고 이렇게 넣어서 기본적으로 요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기본적으로 toString이라는 것도 넣어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중간중간에 얘 내용이 잘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해요? 객체를 찍어 봤을 때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때 이용하려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얘가 이제 참조에 문제가 있어서 오류 뜨면 그때는 여기다가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온 애 중에 include, exclude 있으면 exclude로 해당되는 컬럼만 제거를 시키면 돼요. 대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리스트로 거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저 순환 참조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exclude 하시면 돼요. 자, 어쨌건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주고받으면서 이제 사용할, 원래는 요 아이템 DTO란을 만들면 되는데, 이 앞에서도,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멤버 폼 DTO라고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멤버 DTO가 맞는데, 폼에서 쓸 거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는 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클래스로 해서요. 이름을 아이템이라고 쓰실 거고요. 폼이라고 쓰실 거고 DTO라고 이렇게 줄게요. 아이템 폼 DTO. 그냥 아이템 DTO라고 하셔도 돼요. 이거는 네, 우리 폼에 들고 갈 거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하나 적어줬어요. 자, 얘도 위쪽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getter 붙일 거고요. 그리고 setter 붙일 거고요. 이렇게 미리 붙여 놓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은 애라고요? 여기 있는 아이템이랑 거의 같은 애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일일이 이걸 다 치느니 여기 가서 얘를 이렇게 쫙 긁어다가요. 디테일까지 쫙 긁어다가 컨트롤 C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겠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필드 명만 필요해요. 저기 있는 컬럼이나 이런 표시들은 뭘 위해서 넣었던 거예요? 이건 DB를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죠? DB를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사실은 별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줄까지 맞춰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쪽에 가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요거 잠깐 보시면, 자, 저희가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요거 만들 거란 얘기예요. 요거 만들 건데, 이 중에 요 위에 있는 요만큼은 뭐예요? 지금 있는 아이템 폼 DTO를 가지고 받아올 정보들이에요. 요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요 이미지 관리하는 애들이 뭐예요? 아이템 이미지 DTO를 가지고 처리할 애들이에요.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순수하게 아이템 정보를 위해서 사용할 애고요. 요거는 뭐예요? 이거랑 연관된 파일을 위해서 사용할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관리하려고 지금 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항목을 이제 받아오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이거 우리 전번에 로그인 하거나 회원 관리할 때 뭐 했어요? 밸리데이트 우리 처리했었죠? 그죠? 잘못 들어오는 거 미리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DTO에서는 요 아이디는 우리가 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이건 나중에 DB가 가야 제가 제너레이트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상품 이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뭐 안 넣을 수도 있죠, 값을.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여러분이 그 문자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문자열에 대한 데이터를 넣을 때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밸리데이트 처리할 때 여기다 골뱅이 하나 넣으시고요. not
쓰시고 여기다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밸리데이션 처리하는 애 중에 저희가 not blank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not blank라고 하는 애로 넣을 거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넣으시면 메시지 올라올 거고요. 메시지에다가 상품명은 필수 항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넣어요. 자, 두 번째 상품 가격을 넣는데, 상품 가격은 빼먹고 안 넣을 수도 있거든요. 빼먹고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not이라고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null이라고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아래에 있는 validation 쪽에 있는 constraint 요거 선택하셔야지, 위에 거 하시면 결과 이상해집니다. 뭐가 안 나오냐면 저 메시지라고 하는 속성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에다가는 여러분 뭐라고 넣어요? 여기는 이렇게 쓱 긁어와서 가격은 필수 항목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격은 필수 항목이에요. 자, 재고는 숫자잖아요. 재고는 숫자에 해당되니까 요거랑 비슷하겠죠? 요거 긁어다가 여기다 붙이실 거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재고는 필수 항목입니다 라고 넣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얘는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는 열거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골라서 쓰는 거라서 이거는 뭐 해당 사항 없고요. 요거 상품 상세 설명도 넣어야 되겠죠? 근데 난널이냐 블랭크냐를 보면 얘는 블랭크 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블랭크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 넣으시고요. 뭐라고요? 상품 설명은 필수 항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아이템 폼 DTO를 저쪽에 웹에 보낼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보시면 어때요? 항목이 저거 말고도 아래쪽에 어때요? 그 리스트 이미지들을 리스트 이미지를 아이템 이미지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다가 여러분이 리스트를 하나 붙여요. 여기다 이렇게 프라이빗라고 붙이실 거고요. 리스트라고 하고 일단 컨트롤 스페이스 붙이시면 util에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붙이실 거고, 저희는 아이템 이미지로 된 DTO들에 대한 리스트를 하나 받아올 거예요. 자, 얘는 이름을 그냥 저희가 추천해주는 애를 봤더니 아이템 이미지 DTO스 아이템 DTO스 이걸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DTO 리스트라고 이렇게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추천 이름이니까 저는 리스트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리스트는 이름 적으시면 되겠고, 보통의 자바에서 앞쪽에 리스트가 나오면 뒤쪽은 보통 뭘로 만들어요? 어레이 리스트로 만드는 거죠. 왜냐면 앞쪽은 인터페이스고요. 뒤쪽은 구체적인 클래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로 이렇게 저희가 DTO 리스트를, 이미지 DTO 리스트를 이렇게 관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들에 대한 번호도 따로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로 리스트로 만들 거고요. 이거 리스트로 만들 건데 util로 만들 거고, 우리 id 타입은 롱형이죠. 롱형으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아이템 이미지 리스트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니면 책에는 지금 보니까 뭐 idis라고 되어 있는데 그놈이나 어쨌건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걸로 하면 되는데, 저는 리스트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책에서 idis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해요? new array list로 이렇게 만들어 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처리도 받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전처럼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는 DTO를 만들기 때문에 엔티티하고 얘 사이에 매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이 하셨던 프라이빗 스태틱으로 만들었던, 그죠? 모델 매퍼를 하나 갖다 붙일 거고요. 이름은 모델 매퍼일 거고요. new 모델 매퍼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 서로 간에 변환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서로 간에 변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 입장에서 두 가지 변환을 해야 돼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NTT에서 DTO로, 다른 하나는 DTO에서 NTT로.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뭐 할 거냐면, 퍼블릭으로 아이템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아이템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DTO니까 DTO에서 NTT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으로 만들 거고요. create ite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자체가 DTO이기 때문에 따로 뭘 안 받아오고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 아이템은 에러가 뜨는 이유는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요거 엔티티 연결만 일단 먼저 하나 해줄 거고요. 자,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뭐 한다고요? 리턴을 할 건데, 아까 전에 우리 어떻게 해요? 모델 매퍼에서 만들어낼 거예요. 뭐를? 지금 받아온 놈 자체가 뭐예요? 지금 아이템 폼 DTO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나를 뭐로 만들 거예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만들어서 리턴을 할 거란 얘기예요. 아, 저희가 하나 빼먹었네. 이거 맵핑 시켜주는 거죠, 그죠? 제가 살짝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맵핑 시켜줘야 얘랑 얘를 맵핑해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걔 리턴 타입이 뭐예요? 여기 봤더니 아이템 타입으로 리턴이 돼서 요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DTO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으로 만들 거고요. 스태틱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템 폼 DTO라고 하는 애로 여러분 연결을 할 거고요. 아까 했듯이 얘는 이제 오브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받아와요? 아이템을 하나 받아오겠죠? 이름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받아올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은 똑같죠? 어떻게 해요? 리턴 할 건데, 얘는 아이템을 받아서 뭐로 바꿀 거라고요? DTO로 바꿀 거죠? 그러니까, 모델 매퍼에서 매핑을 할 건데, 어떻게 해요? 지금 받아온 이 아이템을 뭐로? 저기 있는 아이템 폼 DTO 타입으로 이렇게 반환을 할 거란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이거 쓰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멤버처럼 받아온 거 하나씩 꺼내다가 여기다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완전 기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도구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있는 거 잘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DTO에서 NTT로, 그리고 NTT에서 DTO로 이렇게 해서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변환을 여러분이 DTO에서 할 수도 있고요. 얘처럼 어디요? NTT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내가 뭘 기준으로 할 건지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일단 변환할 준비를 하신 거고요. 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컨트롤러를 태워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컨트롤러로 갔더니, 여기 컨트롤러로 갔더니, 자, 일단 지저분하니까 일단 얘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일단 다 닫을게요. 자, 여기 왔더니 여러분이 어드민의 아이템에 new로 이렇게 왔어요. 저기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윤이가 만든 건데요. 이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건 지금 누구 뭐야 아이템이지 아이템이 꼭 어드민의 아이템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게 공통으로 될 걸 여기다 올리는 건데 어드민이 아닌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뽑아버리시면 무조건 얘는 어드민의 아이템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써야 될 때가 있고요. 이거는 저렇게 쓰시면 나중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옮길게요. 옮길 거고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물론 뭐 잘한다고 한 걸 텐데 이제 앞으로를 바라보면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주 전통적으로 아이템으로 들어온다면 뉴로 간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 아이템을 뽑는 게 맞고요. 다 멤버다 그러면 멤버를 위로 뽑는 거는 그건 괜찮아. 근데 어드민하고 일반 아이템을 같이 쓸 건데 이걸 어드민을 위로 뽑아버리면 이제 이건 다른 거죠, 그죠? 아니면 얘 어드민을 따로 관리를 하든지.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또 여러 개의 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요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해요? 요로 이동을 할 건데 아까 전에 웹페이지를 봤을 때는 이동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저쪽에 가서 뭔가 실어올 정보를 여기서 일단 준비해서 날렸죠. 그래서 뭐 했냐면 모델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준비할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모델을 준비할 거고 저희는 이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라고 하는 방식으로 날릴 거예요. 저쪽에서 어떤 이름을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날릴 애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만든 DTO 있잖아요. 그죠? 누구냐면 new item form으로 된 DTO를 저기다 일단 날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양으로 난 뭔가 받아오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이거 부를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셔도 돼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 TH에서 필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거 안 쓰면 여러분은 뭘 쓰는 거예요? TH에 텍스트를 쓰거나 뭐 value라는 형태로 이제 쓰겠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 DTO를 절로 날린 거예요. 그래서 빈 DTO를 날릴 거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까지 DTO까지 이렇게 날리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쪽에 가서 이제 웹페이지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요거 잠깐만 볼게요. 자, 상품 등록을 하는 뭐 우리 상품 등록과 같은 이런 애들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여기 뭐 얘기가 나오냐면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이 돼야 된대요. 그죠? 여러분들 데이터 무결성이 뭐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아, 이거 여러분들 이제 저기 뭐야 면접 보거나 이럴 때 아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터 무결성은 왜 깨지죠?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데이터 무결성 왜 깨져요? 왜 깨지냐면 중복돼 있어서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랑 저기 있는 데이터가 어때요? 중복이 돼 있어서 난 여기를 고쳤는데 여기가 안 바뀌면 뭐예요? 무결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요? 조인 걸잖아요. 조인 걸면서 포린 키를 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등록되지 않은 애가 여기 나타나는 일은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지켜요? 데이터 무결성을 지키잖아요. 이해하시죠? 이게 여러분들 맨날 배우신 거고 저희가 어떻게 해요? 지금 포린 키 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아예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엉뚱한 사용자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값이 지정되지 않도록 밸리데이션도 넣었어요. 어디 지금 뭐 골뱅이 넣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거고. 데이터들끼리 서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 어떤 데이터가 변함에 따라 다른 데이터도 함께 체크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랑 연관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인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DB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데이터가 중복이 안 되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요? 정규화라는 거 쓰시죠? 정규화라는 거 배워서 계속 정규화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자, 얘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웹페이지들은 소스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복사에다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야, 일단은 소스의 양이나 한번 봅시다. 어디 갔죠? PPT. 네. 여기 보면, 자, 저희가 이거 지금부터 치면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못 끝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이만큼 해가지고요.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까지 저희가 타이핑을 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잔인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웹페이지 들어오실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GitHub에 가신 다음에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아니죠. 뭐죠 이게? 로드북 2의 샵. 그죠? 아니야. 제 링크가 지워져 버렸네요. 어쨌건. 자, 여기 들어오시고요. 여기 들어오시고 소스로 가실 거고요. 저희는 이제 HTML 찾으러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메인의 리소스로 가겠죠? 메인의 리소스로 가서 여기 템플릿 갈 거고요. 저희 이제 아이템 하는 중이니까 이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아이템 중에 이 아이템 폼 요거를 가지러 갈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소스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그 부트스트랩에 있는 애까지 다 넣으려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메뉴에 doctype부터 해가지고요. doctype부터 다 긁겠습니다. 요 아래까지 HTML까지 다 긁을게요. 복사는 하실 거고요. 자, 저희는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 리소스에 열어서 템플릿 열어보시면 지난번에 요 폼에 아이템 폼은 만들었어요. 아이템 폼은 얘 열면 여기에 우리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애만 넣어놨는데 저희가 지금 어차피 저쪽에 다 긁어왔잖아요. 여기 덕타입부터 긁었기 때문에 요거 다 긁으시고요. 컨트롤 V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넣으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위에 부분은 뭐 우리 봤던 레이아웃 잡는 부분이니까 요건 보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이 뭐예요? 우리 자바스크립트 넣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를 안 넣는데, 자, 요거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요렇게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달러 쓰면서 이제 중괄호 하면서 이제 뭐 에러 메시지 뭐 이런 걸 넣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컨트롤러에서 모델에 값 실어가지고 보낸 정보예요. 우리 이거 보낸 적이 없지만 나중에 밸리데이션 할 때 요거 에라 코드 찍어가지고 보내거든요. 걔를 자바스크립트에서 꺼내다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여러분이 보낼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실어다가 보내면 요렇게 해서 꺼내 쓰면 돼요. 저희는 이전에 어떻게 꺼냈었냐면 여기 보듯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달러에 이렇게 이름 넣어서 꺼냈었죠. 이게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보낸 애잖아요. 여기서 우리 아직 안 보냈구나.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보낼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 아이템 폼 DTO라고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름으로 여기에 모델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면 요런 객체를 들고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웹상에서 꺼낼 때 요걸 이용해서 저희가 변수 접근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 에라 메시지라는 애가 있으면 꺼내오는데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양 끝에 박스에 2개가 붙어요. 이건 그냥 정해진 포맷이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쓴다고 쓰는 게 아니라요. 요렇게 쓰시려면 반드시 이 위에다가 스크립트 뒤에다가 th inline이라는 걸 쓰셔야 돼요. 요게 있어야 이게 인식이 돼요. 이게 타임리프에서 사용되는 그 문법이라서 여러분 여기 th inline이라는 거에다 자바스크립트를 넣으셔야 요게 인식이 됩니다. 그것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건 에러가 있으면 여기 에러 주겠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뭐 펑션 하나 더 있는데 얘는 뭐 딴 건 아니고요. 뭐 하는 거냐면 파일명이 이렇게 있으면 파일명, 긴 파일명이 있으면 그 파일명에서 맨 뒤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확장자를 잘라내 가지고 그 확장자가 JPG나 뭐 GIF나 이런 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등록이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면 일로 보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화면에다 그 파일명 적어주면서 이제 저장하러 이제 보내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저쪽에 보내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어떻게 해요? 파일의 종류를 걸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스크립트 코드예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딱 정해졌어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파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그대로 넣으시고 어떻게 해요? 요 부분만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CSS는 그냥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서 저희가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저희는 이제 폼을 쓰는데 폼에 봤더니 메소드가 뭐예요? 포스트 방식으로 날려요. 포스트 방식으로 날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요게 우리가 파일을 보내겠다는 애예요. 이게 없으면 파일이 전송이 안 돼요. 파일 전송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 앵크 타입에다가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멀티파트에다가 폼 데이터라고 넣으셔야 파일을 감싸 들고 얘가 이동이 돼요. 요거 잊지 마시고 꼭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는 th 오브젝트라고 해서 저쪽에서 넘긴 DTO를 받아왔어요. 자, 요걸 썼다는 거는 중간중간에 뭐예요? 이런 필드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필드를 쓰겠다는 거고 이 필드에 쓸 때는 보통은 다른 애들은 다 달러를 써서 쓰는데 요 필드 쓸 때만 이렇게 별표로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필드명들은 다 뭐예요? 이 DTO 안에 있는 필드들이에요. 그죠? 그 컬럼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중간에 이렇게 인풋 타입으로 뭐 이렇게 처리하는데 여기 필드 값 이렇게 받아오는데 잠깐 보시면 인풋 타입을 가지고 여러분 포스트로 보낼 때는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name이라는 애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정보를 갖고 넘어가는데 얘는 name 없이요. 어떻게 해요? th 필드라고만 넣으면 얘가 우리가 저 부분에다 글자를 적으면 그걸 그대로 들고 넘어가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 필드명으로 들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 필드명으로. 따로 뭘 안 줘요? name을 안 줘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밸리데이트를 했는데 밸리데이트 상에서 필드 상에 오류가 있다면 예를 들면 요 필드에 오류가 있다면 요 에러 메시지를 찍고 싶은 거예요. 요 에러 메시지를 화면에 찍어주는 거고요. 아니면 어때요? 요건 나타나지 않아요. 이 p 태그 그러니까 한 문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동작은 다 똑같아요. 이건 뭐 기계적인 동작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요게 관심 있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타나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요거 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 게시판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거랑 똑같아요. 필드들 그냥 일반 필드거든요. 그래서 일반 필드들이고 여기 있는 요 놈이 좀 특이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타나거든요. 보통은 한 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여러 파일을 넣는데 저희 거는 그냥 5개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요 부분이 이제 그거 만드는 건데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이 아이템 폼 DTO라는 걸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이템 폼 DTO 리스트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걔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 어디 갔냐 폼 DTO가 있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멤버가 아니라 폼
아이템 폼 DTO, 아이템 폼 DTO에 보면 여러분이 요렇게 해서 우리 요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요거를 싣고 들어왔을 건데 요걸 싣고 들어온 그 시점에 당연히 여기에서 뭐 해요? 여기에서 이 리스트를 보면 걔가 당연히 뭐겠어요? 비어 있겠죠? 그러니까 걔가 만약에 이렇게 empty라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애를 5번 돌리는 거예요. 1번에서 5번까지 5번 돌리면서 여기 있는 동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상품 이미지 하면서 여기서 넘겨받은 이 넘버 값을 여기다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화면에서 보셨을 때 뭐예요? 여기 보이는 상품 이미지 1번에서 5번까지의 정보예요. 이게 라벨 부분에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거든요. 라벨 부분에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고 다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얘는 여기에다가 뭘 썼어요? 필드를 안 쓰고 뭘 썼어요? 네임을 썼죠? 그죠? 원래는 위쪽은 다 필드를 썼는데 이렇게 필드를 썼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네임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얘를 어떻게 해요? 저 네임이라는 네임에 해당되는 저 아이템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 애를 들고 날아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얘가 요게 몇 번 나타나면 5번 나타날 거예요. 이게 보통은 앞쪽에 아이디하고 네임을 같은 이름을 줄 때도 있는데 아이디는 같은 이름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임은 상관없어요. 네임은 상관없기 때문에 네임이 몇 번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네임이 5번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똑같은 이름이 5번 나타날 때 얘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를 어떻게 들고 5개를 어떻게 들고 갈 건지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어쨌건 요렇게 5개가 만들어질 거고요. 요 아래는 어떤 경우예요? 똑같은데 그게 아닌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지 않은 경우예요. 뭔가 들고 날라온 경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 똑같은 화면을 가지고 어떨 때는 뭐예요? 등록을 위해서 쓸 거고요. 어떨 때는 이걸 뭐예요? 수정을 위해서 쓸 거란 얘기예요. 그 수정을 위해서 쓸 때는 뭔가 들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였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였다면 난 뭐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오겠죠? 가지고 와서 처리할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 중간에 어떻게 해요? 히든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이미지 DTO에 있는 아이디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특정한 애를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모든 애들은 다 아이디 가지고 저희가 구분하기 때문에 저 아이디를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요건 뭐 나중에 여러분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위에 폼에 보시면 여러분이 옛날에 JSP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폼의 메소드 나타나면 이 뒤에 뭐가 하나 더 나타나야 되죠. 뭐가 없어요 지금? 액션이 없죠. 그냥 어디로 날아갈 줄 몰라요. 원래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아래에서 서브밋이라고 하는 애를 누르면 서브밋을 누르면 액션이 정해진 게 날아가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애가 폼 DTO의 아이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만약에 없는 경우면 뭐예요? 최초로 등록하러 들어온 경우예요. 근데 만약에 있는 경우라면 뭐예요? 수정하러 들어온 경우예요. 그래서 없는 경우라면 여기 와서 여기에 직접 뭘 해요? 액션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새로 만드는 데로 이동하는 거고요. 만약에 있는 경우라면 일로 내려서 어디로 가요? 해당되는 아이디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수정을 하러 가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애를 여러분들은 그동안 뭘로 보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버튼마다 어떻게 해요? 따로 이동하는 경로를 걸어 놓거든요. 자바스크립트로 거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 th-if 가지고 여러분이 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각각의 뭐예요? 폼 액션을 걸어 가지고 각각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거 엄청 편합니다. 왜냐면 이러지 않으면 작업해야 되는 스크립트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드를 다 어떻게 해요? 네임으로 다 바꾸고요. 그 네임 애들을 다 들고 와서 넘기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들고 날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뭐 에이젝스나 뭐 이런 거에다 걸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들고 갈 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얘할 동작이랑 얘할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둘 다 서브밋으로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작을 할 때 다른 필드를 들고 오려면 어때요? 자바스크립트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얘는 어때요? 둘 다 서브밋으로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폼에 들어온 거 그대로 들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뭐예요? 우리 포스 방식으로 날리다 보니까 요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죠? CSRF 이렇게 체크해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저희가 일단은 정상적이면 얘가 잘 요로 이동 오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에러가 뜨면 고치는 걸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요렇게 하시고요. 여기 갱신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 한번 누르시면, 아니면 여기 전체 저장 누르시면 제가 화면이 전체 한번 갱신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요 부분에 여러분이 이렇게 갱신을 누르면 일단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뭐가 깨지네요. 그죠? 잘 깨졌어요. 왜냐면 에러 잡는 것도 일이니까. 자, 저희가 여기 한번 봤더니 일단은 저희가 이게 딱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 이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뭐 여기 아이템 폼 DTO의 44번 라인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봤더니 얘를 못 찾네요. 그죠? 얘를 못 찾는 그런 오류라고 하니까 저희가 의심스러운 건 일단 업데이트 문제가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갱신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애를 여러분이 일단 리플래시 한번 눌러 주실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갱신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메이븐 가서 업데이트 한번 날릴 거고요. 네, 뭐 일단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더니 이번에 아까랑은 오류가 달라졌어요. 그죠? 다시 한번 가서 제가 한번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자, 여기 봤더니 아이템 폼 DTO 부분이고요. 여기 봤더니 초기화가 안 됐대요. 아이템 폼 DTO 부분이 어쨌건 초기화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봤을 땐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에러가 뜨면 사실은 저 웹페이지를 보고 고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고요. 여기 어떻게 가시냐면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셔서 발생한 오류의 제일 첫 부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일 첫 부분으로 갈 거고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류 뜬 부분이 이게 나타날 거예요. 폼 DTO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저희가 잠시만요. 모델은 맞고 아이템 폼 DTO도 맞고 초기화 시켰고요. 그죠? 초기화 시켰고 아이템 DTO? 잠시만. 아이템 DTO요? 아이템 DTO? 여기에? 예. 우리가 아이템 DTO를 안 만들어 놔서 그런가요? 잠시만요.
아이템 DTO를 만들었으면 옛날에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안 만들었네? 네? 전에 만든 적이 있죠? 야 정윤아 어디 갔어 이거. 아 그쵸. 아이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계속 전에 요런 동작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아이템이 있으니까 요거랑 관련돼서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 제가 여기 앞쪽에 가서 소스를 좀 볼게요. 이 지금 자, 저도 지금 소스를 받아와서 하다 보니까 자, 여기 봤더니 아이템 DTO라는 애가 있긴 있네요, 그죠? 아이템 DTO가 있고요. 아이템 DTO에 그냥 이렇게 게터 세터가 있는 요 상황이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긁어다가 이거 여기에서 근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영향을 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아이템 폼 DTO에다가 다 정보를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오류는 그런 오류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잠깐만 이거 붙여놓고요. 이거 아마 그거 있어야겠죠. 익스텐즈 뭐죠? 베이스 엔티티 이렇게 붙이면 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해결책은 여러분 떠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저건가? 잠깐만요. 저거면 네 정윤이가 뭐 알아서 해주겠죠 뭐. 한번 봅시다. 저건지 아닌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로그아웃 나갔다가 테스트에 1, 2, 3, 4에 상품 등록. 자, 아이템 폼 DTO 부분에서 지금 클래스가 정의가 안 됐는데 아이템 폼 DTO가 정의가 안 됐대요. 왜 정의가 안 됐죠? 정의되어 있는데 아이템 폼 DTO 아이템 폼 DTO 여기 있고요. 아이템의 엔티티고 있는? 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뭐 이거를 계속 녹화할 필요는 없으니까 잠깐만 끄고 저희가 다시 해보면 오류는 없었어요, 그죠?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캐싱이 잘 안 돼서 지금 그랬던 거고요. 뭐 저희 조금 전에 보셨듯이 수정한 건 하나도 없어요. 수정한 건 없고요. 지금처럼 원래는 잘 그런 일이 안 발생하는데 혹시라도 꼬이면 제일 좋은 거는요. 프로젝트 아예 끄시고요. 프로젝트 가서 요거 클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돌리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어디로 가요? 메이븐에 가서요. 요 메이븐에 가서 메이븐을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쳐주시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게 라이브러리에 꼬여서 이럴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가셔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런에즈에 가서 여기 보면 메이븐 클린이라고 있어요. 메이븐 클린하면 메이븐을 한번 싹 다 날려요. 날리고 다시 메이븐 인스톨 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게 가끔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하필 왜 제게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네, 어쨌건 그냥 느낌에 뭐 크게 잘못된 건 없는 상태라서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혹시라도 한 번 더 찾아보실 건 뭐냐면 여러분이 요거 시큐리티 쪽에서요. 시큐리티 쪽에서 혹시 이거 제대로 걸려 있는지 그런 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여기서 안 걸어놔서 지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보셨듯이 저희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냥 갱신하시고 수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네, 자, 저희 여기만 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이제 재실행하면 보통 저희는 이미 여기를 뭐라고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업데이트로 바꾸셨죠? 네. 여러분들 아직도 크리에이트예요? 아니요. 네, 아까 우리의 이정윤 학생만 크리에이트라서 제 DB를 다 날렸는데 제가 그러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냥 보통 이 업데이트로 드시면 돼요.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재실행되면 날아가니까 요 DDL 오토를 변경을 하래요. 변경을 하려는데 여기서 얘가 추천한 건 밸리데이트를 하라고 하는데 밸리데이트는 지금 쓰시는 건 아니고요. 밸리데이트는 개발 다 되고요. 다 되고 이제 뭐 할 때요? 이게 운영할 때 얘가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기동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점에 엔티티하고 테이블이 매핑이 정상적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진짜 운영하실 때 쓰시는 거고요. 지금은 DB 내용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요? 업데이트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개발 끝나면 요 밸리데이트로 바꾸실 거예요. 자, 저희는 여기 있는 테스트 프로퍼티는 안 쓰니까 요거는 그냥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동작하면 요렇게 있던 데서 요 페이지까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화면상에 어디 갔을까요? 네, 화면상에 요렇게 올라오시면 되는 화면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간격이나 이런 건 막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절하셔야 되고요. 자, 얘는 아마 저희가 좀 이따 이렇게 값을 넣고요. 값을 넣고 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데 저런데 가서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구해 오실 건데 사진이 또 없네요. 사진을 어디서 구하지? 자, 어쨌건 사진만 여기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만들어 놓기를. 그래서 사진을 등록하면 여기 사진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사진을 이용하신 다음에 저장이라고 누르시면 얘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어드민의 아이템의 뉴라는 데로 이동하죠. 자, 근데 얘는 아까 전에 여기 온 애는 똑같은 어드민의 아이템의 뉴인데 얘는 get으로 들어온 거고요. 지금 저희는 요거 데이터 들고 넘어가니까 포스트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컨트롤러에 포스트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요 뒷부분 이미지 등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